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50강 제6편 농지법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동산공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타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 농지의 전용은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지는 무지하게 중요하고 농업 생산은 국가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농지를 관할하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주무장관이 바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지는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원칙이고 항상 예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외.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농지 전용이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 자, 그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5가지가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로 보는 것, 즉 농지 전용 허가 의제라고 합니다. 보는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자, 협의를 거친 농지.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허가 없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지역이나 또는 개입관리지역. 자, 도시지역은 도감농자의 도고, 개입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개입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라고 보면 맞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에 있는 거죠. 개입관리지역에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 자,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그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경우, 즉 협의라는 거는 주무부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농지를 딴 거로 쓰겠다고. 자, 농지로서 협의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농지 전용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라는 얘기죠. 그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거, 즉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인 농지라는 얘기예요. 신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어. 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불법으로 농지로 개간한 거예요.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자, 산지를 다시 농지로. 근데 이 산지가 산지를 농지로 하는 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불법.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다. 그걸 다시 산지로 바꾸는 거.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허락을 안 받아들여요. 왜요? 애초에 산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산림청 장관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를 평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하천을 위해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하천 주변에 제방 사업을 위해서 농지에 뚝을 쌓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따로 굳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률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데 허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신고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 농지가 전용되는 강도가 약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도 농지 전용을 하겠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신고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신고 누구에게 한다?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농지를 쓰진 않지만 농지를 쓰는 농업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타용도로 쓸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뭔가 농지를 비록 다른 걸로 쓰지만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농업인이 사용할 주택, 그렇죠. 농지를 주택으로 계약,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허락해 줘야지. 지가 거기서 살면서 농사 짓겠다는데. 자, 이런 경우 또는 농축산업용 시설, 이런 경우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업 생산용 토지의 계량시설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축산업용 시설로 보지 않아요. 제외가 돼요. 그건 농지로 가. 그러니까 그건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가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바로 농업인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잖아요.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애들이 놀아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크잖아요. 밝고 건강하게. 어린이 놀이터, 뭐 마을회관, 뭐 이런 것들. 즉, 농업인의 공동생활. 자, 농업인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 관련 시설이에요. 지금 양어장이라든가, 양어장, 또 양식장, 이런 어업용 시설들. 이런 경우는 농지를 전용하더라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생활 개선이나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농지 설명이고, 또 농지를 타 용도로,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시 사용. 자,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시 사용.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건 일시 사용하니까 그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일시. 일정한 시간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건 농지로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농지로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허가입니다. 허가. 자, 이 허가는 타용도 일시 사용이니까 농지를 완전히 전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했다 도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거니까 요 허가권자는 누구다? 바로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군 구청장이 허가를 받으면 허가하면 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시군 자치구 구청장은 그 심사를 해갖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한지 허가 안 한지 문서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허가 대상이 있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허가 대상 역시 주로 농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니어야 돼.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서 그 벽돌 같은 걸로 고정되지 않았던 얘기죠. 간이 농축산물 시설이에요. 간이 농축산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용도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타용도. 자, 그리고 대신 이건 5년 이내. 자, 규정에서 5년 이내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해당 농지에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의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어떤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설치할 때, 현장 사무소 이런 거 설치할 때, 또는 부대 시설 설치할 때, 그 주요 목적 사업 시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광물 채우라는 거예요. 광물. 자, 농지에서 어떤 광물이 나와. 그래서 채용을 할 때는 요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요. 뭐 골재 채집에 따른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광어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한다든가, 적조방제나 또는 농지 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속을 쓴다든가 할 때는 광물로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청장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농지를 전용 허가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이 농지 전용 허가를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마라 하고 제한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 대기 오염시설, 농지를 전용해서 대기 오염시설을 짓겠대. 이건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기 오염시설 또는 폐수 배출 시설. 농지면은 청정한 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거 허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법에서 제한을 주는데, 그런데 또 예외로 이런 걸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에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에 준하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거의 도시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개발진흥구역,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건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니. 이런 지역들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금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왜 앞으로 거기가 도시로 개발이 될 테니까. 왜? 도시가 개발이 되면 폐수 배출도 필요하고 대기 오염수도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량 농지로 꼭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한 5가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 보존 보담금이라고 해요. 부담금.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부담금. 자,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 돈이란 얘기예요. 돈. 자, 쉽게 얘기해서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조성하기 위해서 내는 부담금을 얘기해요. 자, 이 농지 보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는 납부 의무자가 누구에게 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납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수납 업무를 대행을 해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냐? 쉽게 생각하면 농지 사용하다 농지 전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돈 내야지 당연히. 왜? 또 다른 곳에 농지를 마련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는 납입 대상. 자, 어떤 사람들이 내야 되는지 그 납입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농지 전용 허가받은 사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이미 그 농지는 타용도로 쓰니까 그 사람들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농지를 또 다른 곳에 만들려니까 돈이 들어갔잖아요. 농사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땅 평평하게 해야죠. 물 저장해야죠. 저수지에서 농지까지 물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규모 토목산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협의. 자,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그 용도지역 예정지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역시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농지 전용 협의에 관한 그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또 전용하려는 자라. 계속 전용하려는 자, 전용 허가받은 자. 자, 네 번째는 농지 전용 허브를 거친 농지를 또 전용하려는 자. 결론은 다 농지 전용하려는 자. 즉, 농지 전용을 하려는 자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은 농지 전용 한 다음에 내는 거에 있어요. 미리 내는 거에 있어. 농지 전용 해주면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내. 나물로 땡이야. 미리 내는 거야. 등록사랑 똑같아요. 등록하기 전에 등록세 내야 등기해줘. 마찬가지로 전용 허가도 그래. 미리 허가를 완전히 증을 주기 전에 돈 내줘.
그러면 증이 나와. 전용 허가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신청을 하고 농지보존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내서 그 영수를 갖다 제출을 해야 전용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미리 내는 거야, 미리. 나중에 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들이 농어촌공사면 아니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라면 그거 뭐 나중에 받겠어요? 미리 받아야지. 자, 네 번째 그렇고 다섯 번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예요. 농지 전용 의제로 허가가 됐어. 그러면 그 농지를 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농지 전용 신고를 했어요. 이번에 신고야. 신고를 했으면 이제 전용을 해야지. 전용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죠. 전용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역시.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내. 어차피 나중에 도로 농지를 복구를 하니까. 다만 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이 타용도 일시 사면 농지를 복구하니까 복구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용도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안 내요. 농지 보존 부담금은 다 봤다시피 농지를 전용하거나 전용 허가 받거나 하려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전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일시 사용은 완전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농지를 복구해야 돼. 그래서 복구 비용만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시군구청이 복구 비용을 예치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시군구청장이 본인 돈으로 나중에 복구하면 허락해 주겠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은 방금 말했다시피 그 미리 내는 거를 무슨 원칙이라고 하면 바로 사전 납입의 원칙이에요. 사전 납입의 원칙. 자, 사전 납입의 원칙이니까 사후가 아니죠. 미리 전용하기 전에 미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받을 때 또는 협의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해야 돼요.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달아야 돼. 그러면 납입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됐다는 얘기야.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납입을 해야만 그 효력은 발휘한다고 쓰여 있으면 납입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농지 보존 부담금을 또 환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급. 왜 환급을 할까? 나중에 도로 돌려줘. 원래 안 돌려줘도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했다가 취소했어. 그럼 돌려줘야지. 전용이 안 됐는데 그냥 농지인데. 자, 이렇게 취소되거나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그 밖에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 취소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거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농지 전용이 당초보다 줄었을 때는 줄어든 것만큼 환급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돈을 다시 돌려줘요. 보존 부담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취소하겠어요? 전용 허가를 정당한 사유로 하면 되는데 이게 거짓말로 허가가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취소해야지.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취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취소 사유는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지를 거짓이나 전용 허가보다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거짓이나 어린 놀이터 짓지도 않고 않으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점 지으면서 어린 놀이터 지은다고. 그러면은 농지 전용 신고를 했어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허가한 목적이 있어요. 자, 어떤 허가 목적이나
이런 허가한 목적이 있는데 또는 허가 조건이 있어. 허가한 조건. 목적이나 조건이 있는데 이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자, 이 위반.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보존 부담금 납입을 안 해. 그러면 허가 위반이야. 조건 위반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어. 아예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어떤 사업 계획을 냈다면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목적되는 허가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 조성을 했어. 그래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자, 2년 이상 대지 조성 등의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해.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해. 또는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는 했어. 자, 2년, 이건 2년 이상이고 2년 이내에, 자,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는 했어요. 자, 착수는 했는데 공사를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네. 공사 중단. 이런 경우엔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자, 취소가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위반 사항이 해당이 되면 이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첫 번째는 원상회복하시오. 자, 이렇게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원상회복을 하시오. 원상회복. 이런 경우. 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의 시사용을 허가를 했는데, 농지 전용 허가도 안 받고, 타용도의 시사용 허가도 안 받고, 즉, 허가를 안 받고 마음대로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거예요. 그거 역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원상복구하셔. 농지로 만들래 이거야 도로. 자, 세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이 취소됐어. 취소. 어떤 거짓된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 그럼 원상복귀 하시오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한 사람이 농지법에 따른 어떤 조치 명령을 위반한 거야. 조치법을. 공사를 계속 자, 이런 경우에 공사 중단을 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공사 계속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명령 받은 대로 이행을 안 해. 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대집행.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행정대집행.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집행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를 대신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안 하니까. 농지를 집행을 하면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내? 강제징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공법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1강부터 50강에 걸쳐서 부동산 공법을 쭉 공부해 왔어요. 처음에 부동산 공법 할 때 이 공법의 공부가 어렵다는데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40점을 목표로 해라. 일부 타 학원이나 타 교재 같은 경우 공법은 50점을 목표로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엉터리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부동산 공법도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최소한 안 해도 70점은 나와야지. 그러기 위해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겁니다. 공법이 어려운 건 공법의 내용이 물론 어렵죠. 그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는 거는 체계를 잡고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에요. 1강부터 5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공법의 제일 중심되는 줄기를 우리가 쭉 잡아왔습니다.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잡아왔습니다. 그 흐름을 토대로 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공법 교재를 일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된다 싶으면 이 부동산 공법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또한 우리 만화공인중개사의 만화 부분만 최소한 3회 또는 6회 이상 보시면 공법의 체계가 싹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풀이 공부하고 모의고사 본 다음에 실전 가면 다 70점 이상 나옵니다. 만화공인중개사로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합격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한 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공법 제거 우리 책이나 딴 책도 타 학원 다니다가도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재를 보면 졸린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긴데다가 중심을 안 잡아주니까. 그러나 만화공인중개사는 항상 줄기를 잡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만화 구분 놓고 핵심 정리 놓고 또 우리 교재 기본 문제 놓은 겁니다. 또한 실전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의 제공을 해서 이 유료 강요를 듣는 사람이 한해서는 실전 문제풀이 동강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올해 반드시 따야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추측컨대 이 합격 종합반의 경우에는 부동산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오늘 강의가 1독을 하는 걸 겁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거죠. 또 물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겠지만 2차 종합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인중개사법부터 해갖고 공법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겼고 공부하는 저의 믿음을 채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2독, 3독, 2강, 3강 계속 첨강을 하시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또 D-Day 우리 시험 본 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화이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법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